축덕과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4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영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시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진영입니다. 아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앉으려고 새해부터. 바리에이션 기대하겠습니다. 뭘 못하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이정찬이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새해 축포를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터뜨렸죠. 그러니까요. 딱 일부러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해 전에 시작을 해갖고 새해 지나자마자 맞아. 넙죽절하는 세리머니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뭐 한국 팬들한테 선물을 한 거 아닌가. 네, 새해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죠. 네. 딱이었죠. 기분 좋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놓치고. 네. 일부러 놓쳤어. 일부러. 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물론 현지에서는 31일이었죠. 네. 황희찬 선수도 계속해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아시안컵에 아주 희망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슈 포커스로 가겠습니다. 아유. 자, 손흥민, 황희찬 2023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아시안컵이 남아 있는데 일단 토트넘 경기부터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손흥민 선수가 2023년에 27골을 넣었는데 이게 데뷔 최다네요.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대표팀과 토트넘에서 넣은 골을 다 합했을 때, 합쳤을 때. 네. 연도 기준으로. 그리고 캘린더 이어 기준이죠. 예. 와, 근데 27골. 득점왕했을 때 물론 겹쳐 있긴 하지만 지난 2022년이 25골, 2023년이 27골. 대표팀에서는 8경기 6골. 일단 뭐 리그 초반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서 네. 지금 12골이죠. 네. 이것도 개인 최다죠? 그렇죠. 네, 네. 예. 전반기라고 불리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 슬로우 스타터 기질도 있었고 리그 몰아치기도 시작할 때마다. 좀 강하고. 네. 지난 득점왕 했던 시즌도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제 후반기에 막판에 불이 붙어가면서 계속 골잔치를 벌였었는데 그렇죠. 지난 시즌도 사실 지난해 많이 넣었죠. 그렇죠. 2023년에 많이 넣었죠. 이제 해가 바뀌어서 지난해라고 하면 헷갈리기도 헷갈려요. 헷갈려요. 22년 네. 같죠? 자, 20경기 만에 벌써 공격 포인트가 7개입니다. 리그 17개. 7개. 아니 17개. 와 7개 진짜 벌써. 12골에 5도움이 되겠죠. 사실 도움도 그 주변 선수들이 좀 더 많이 도와줬으면 받아 넣어줬으면 훨씬 더 많은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주장을 좀 맡아서 아쉬움이죠. 일단 책임감이 많이 생기면서 페널티킥도 넣고 더 잘하는 것 같아. 좀 골 욕심도 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골은 많이 넣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게 제일 크죠. 일단 스포츠 헤르니아하고 아나골절 부상에서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 고통을 안고 뛰다가 이제 극복을 하고 나니까 히샤르리송을 빨리 수술을 시켰죠. 네. 너 빨리 해. 네, 그래서 히샤르리송이 빨리 복귀를 하면서 히샤르리송이 살아났습니다. 좋죠. 이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히샤르리송 같은 경우는 5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왜 이 선수가 결국에 토트넘을 올 때 높은 이적료를 받고 오게 됐는지를 사실 이제야 보여주고 있는 거긴 한데 빨리 보여줬어야 됐는데 네. 돈값을 했으려면 이제야. 예, 여튼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히샤르리송이 사실상 에이스 역할을 맡아야 하고 그랬을 때 결국에 토트넘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뒤에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을 때 과연 그때 우승 경쟁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보면 위가 굉장히 촘촘해요. 이런 시즌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한 1위부터 한 5, 6위 정도. 아스날이 갑자기 또 망가지고 아스톤 빌라는 또 왜 이렇게 잘해요? 아스ton 이번 시즌 혹시 순위표가 없네? 없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토트넘이 5위인데 네. 승점이 6점 차예요. 네. 1위부터 5위까지요? 예.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 이제 4위 아스날과의 승점차는 이제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렇죠. 그 재밌는 거는 이제 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이제 아시안컵이 동시에 열립니다. 자, 맨시티는 해당 차출 선수가 없습니다. 이제 맨시티는 이제 올라갈 거예요. 거기다가 그 데브라이너 돌아오죠. 홀란 돌아올 겁니다. 1월에. 맨시티. 네, 그럼 이제 맨시티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리버풀은 뭐 조금 뭐 이제 살라가 빠집니다. 네, 살라가 빠지고 토트넘은 손흥민이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위에 맨시티만 좋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펩 과르디올라가 천재라는 그것까지 다 계산했다. 질만을 노렸다. 대륙별 대회까지 네. 모든 걸 고려해서 짜고. 시즌을 짜고 있는 농담처럼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게요. 다른 데로 안 뽑는다. 와 맨시티 쭉 올라가겠네. 일단 토트넘은 5위에 있는데 참 위태위태합니다. 잘 보내야 될 텐데 아시안컵 네. 기간. 네.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 사실 이번 그 본머스 경기에서도 그 선제골 먼저 낳고 나서 전반전 그 후반쯤으로 갈수록 계속 이렇게 기회를 내주면서 실점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운이 좋게 안 먹혔잖아요. 공격 축구가 참 좋긴 한데 후반 가면 체력이 너무 힘들어요.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그래도 라인을 올리니까 이게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슈팅 수가 이렇게 차이 났어요? 12개 대 24개. 본머스가 24개였어요? 본머스가 사실상 그 두드렸네 워낙 완전. 결정력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많았어서 토트넘이 이겼지 망가질 뻔했던 사실 그 위험했죠. 토트넘이 지금 5위라도 하는 거는 손흥민의 역할도 있지만 비카리오. 비카리오가 아니었으면 그렇죠. 진짜 네. 빛이자. 비카리오가 그 한 경기 한 2골은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거의 평균. 그래서 여기 뽕PD가 재미있는 통계를 가져왔던데 기대 실점 순위로 따지면 토트넘이 3위다. 그러니까 못한 3위. 못한 3위. 그러니까 최다 기대 실점 3위가 네. 되니까 위기가 그만큼 많았다. 위기가 많았죠. 기대 실점이 몇 점이죠? 30 몇 점이었던 거. 5.6. 기대 실점이 35점. 근데 지금 그 몇 골 내줬죠? 35골. 지금 29골 내줬어요. 29골 내줬으니까 한 6, 7골 정도는 비카리오가 비카리오가 완전 막았다. 나간 거다. 그랬겠네. 비카리오다 진짜. 무실점 경기도 5경기나 돼요. 토트넘이. 비카리오가 그렇게 막아줬기 때문에 토트넘의 후반전이 그나마 조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튼간에 뭐 일단은 토트넘으로서는 아무튼 손흥민 없는 그 한 달 반 정도 뭐 길다. 길면 주장원장을 누가 찰지도 갑자기 궁금해져요. 지금 로메로도 부상이고 메디슨도 아직 복귀를 못했으니까 주장단이 지금 다 공석이라서 누가 잘렸나? 누가 좀 잘 이끌어줄지. 비카리오. 그치 비카리오가 있긴 하네요. 골키퍼도 앤데이비스 타니까. 뭐 이 정도 찰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일단 계속 네. 부상도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그 중앙 수비는 일단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결국에 다이어한테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 요새 예전에 이제 손흥민 나가면 골 먹힌다고 손낙골 있었잖아요. 이제 다이어 들어오면 골 다들 먹힌다고. 골? 네, 다들 골.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경기도 사실 다이어 다이어 들어오니까 투입되자마자. 공교롭게도 골이 먹혀서 그래서 뭐 지금 저기 루마니아 출신의 그 좀 어린 수비수 유벤투스 유스에 있었던 드라구신 선수랑 계속 192cm. 링크 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좀 센터백 좋은 선수 영입해야 상위권에서 이렇게 좀 굳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어 왜 그래?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 덕분에 황희찬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는 진짜 황희찬 선수가 사실상 승리를 이끌었죠. 황희찬 선수가 이제 페널티 박스 앞에서 수비수 제끼는 게 굉장히 여유로워지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진짜 많이 붙은 거. 사실 저번 그 브렌트포드전에서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를 살짝 넘기면서 그렇죠. 그걸 딱 받아, 약간 네이마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 펠레골 비슷하다고 막 또 그랬었잖아요. 뭐 네이마르 얘기도 나왔고 펠레 얘기도 나왔고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사실 더 높게 평가해야 되는 부분은 그 전에 전방 압박이죠. 그러니까 골킥 상황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키퍼가 풀어 나오는 거를 황희찬 선수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했고 공이 빠져나간 뒤에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들을 보면. 근데 그게 감독이 정확하게 원한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이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전방 압박을 하면 결국에 뒷공간은 완전히 텅텅텅텅 비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해야 돼요. 누구 한 명만 했다가는 결국에는 공이 넘어오면 그러니까 탈압박이 돼서 넘어오면은 완전히 그냥 바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황희찬 선수가 아무튼 전방에 있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다 같이 압박에 들어가 줬고 그런 다음에 공을 잘라냈고 그게 또 황희찬 선수한테 연결이 됐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그런 멋진 개인기를 통해서 골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단순히 뭐 황희찬 선수가 결정력이 좋고 개인기가 좋고 뭐 팀 내 최다골을 넣고 있고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기쁘겠지만 주문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젊은 감독이 뭐 태도라든지 굉장히 젊은 감독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프리미어리그에 사실 거의 이정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젊고 신선한 자극. 울버햄튼이 올 시즌 초만 해도 다 강등될 1순위로 꼽혔던 팀입니다. 근데 지금 중위권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순위가 아까 보니까 지금 11인데 거의 뭐 첼시랑 비슷하죠? 첼시하고 똑같은 승점 진짜 좀 많이 28점이고 내려오기도 했고. 리그 7위하고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유로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바로 위가 뭐 그 맨유, 뉴캐슬 뭐 아주 쟁쟁한 팀들하고 지금 첼시까지 아무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트넘보다 더 문제일 수는 있는데 그 황희찬 선수의 공백이 뭐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가는 아시안컵이니까 네. 잘하고 또 돌아가서 팀에도 좋은 영향을 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10골 3도움. 공격 포인트 두 자릿수. 두 자릿수예요. 포인트 벌써 13개를 달성했습니다. 벌써 여름 이적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재계약 탐낼만도 할 것 같아요. 재계약을 다른 팀에서. 했는데 재계약을 그러니까 재계약 이 정도 주고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려면. 네, 재계약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려면 비싼 돈 주고 비싼 돈 가라. 내라는 그렇죠. 거. 또 와우. 몸값을 올려놓는 거죠. 자 이제 아시안컵으로 가볼까요? 우리 대표팀이 오늘 떠나죠. 어제 떠났죠. 지금 네. 방송 밤에 시간 떠나서? 기준으로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아마 이동하고 있거나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거죠. 네, 전지훈련하고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른 다음에 카타르에 입성을 합니다. 네. 1차전은 15일 15일. 바레인전, 2차전은 20일 토요일. 요르단. 시간도 기가 막히죠. 25. 시간이 왜 이렇게 좋아요? 치킨 먹기 좋은 시간. 우리나라에서 하는 줄 알았네. 우리 시청률 좀 떨어지겠네. 큰일 뉴스 시청. 전부 8시 반입니다. 빨리 끝내야죠 뉴스. 그 말레이시아 뭐 안 나오겠네. 일단 조별리그는 5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텀이 굉장히 굉장히 기네요. 길어요. 굉장히 여유 있게 짜놨네요. 유럽 구단들이 참 안 좋아하게 짜놨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되게 그래서 또 카타르에서 열려서 푹 쉬네. 선수들 그런 적응 문제도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바로 오니까 그러니까 또 그 월드컵도 다 치러왔던 그런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장이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선수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본인의 기량을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본무대 가서요. 자,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유로파가 역대 최다인 12명, 일본이 20명이던데 일본 일본 더 와. 우리나라는 역대 최다인 12명. 뭐 지금까지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보니까 지난 대회 때 7명밖에 안 됐네요. 이게 또 종전 최고 거의 숫자인데. 네. 2000년에 처음으로 한 명. 안정환 선수였겠죠. 2000년이면 아. 이탈리아 페루지아스 뛸 때. 그다음에 2004년에 4명. 이때는 뭐 박지성, 이영표가 갔을 때니까. 이때부터 뭐 3명, 4명 이렇게 되다가 와. 2011년 카타르 대회 때 6명. 처음으로 10명이 넘었네요, 이번에. 일단 뭐 유럽파들이 이제 뭐 팀을 거의 이끌어 간다고 봐야죠. 뭐 10명 넘는 그 숫자도 숫자인데 그 안에 내용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팀의 주축으로서 또 빅리그에서 이끌어주는 선수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내용물. 그런 그 알맹이 물로 보니 내용물. 숫자로 담지 못하는 그게 있잖아요. 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득점왕이 꽤 많았네요. 우승은 2번밖에 없는데 네, 근데 득점왕은 많이 있다. 우와. 1960년 조윤옥 선수는 모르겠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4골. 80년 최순호 선수가 7골. 88년 이태호 3골에 득점왕을 했네요. 이태호 선수도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태호 선수 그래요? 유명합니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하죠. 이태호 선수도 국가대표는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국내 K리그에서 뛰었고 이렇게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로 뛰어서 또 약간 인간 승리. 김은중 감독도 그렇잖아요. 네. 이태호 감독은 좀 더 심한 약간 심하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었어. 아. 2000년에 이동국 선수가 6골, 2011년 구자철 선수가 5골. 현재 최근 손흥민 선수가 A매치 3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고 황희찬은 아니군요, 이거는. 네, 황희찬 뭐 리그에서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해 본다라는. 나올 수도 있지 어떻게든 않을까? 분량 늘리려고 막 앞에 썼던 것도 쓰고.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축구라는 종목이 그 결국에는 유럽 빅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를 10개 이상 한 시즌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로 사실 순위를 가리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우승이네요. 네. 그래서 우승을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단순한 게 기회라는 거는 뭐 몇 번 정해져 있고 뭐 아무리 많이 가자야 우리가 10번 정도 기회 그 안에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 유럽 빅리그에서 많이 넣어본 선수들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동의하는 사실 거죠. 유럽 선수권 같은 경우는 안 맞는 경우 많잖아요. 간혹 있죠. 근데 간혹 있긴 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월드컵 엇비슷한 리그들이 있기 때문에 네. 빅리그에서 뛰는 그러니까 득점 상위 랭커들을 많이 갖고 있는 팀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완전히 의외의 결과도 있죠. 예전에
그리스가 우승 한 번 했었잖아요. 그리스 그다음에 뭐 2010년 유로의 덴마크가 또 92년에 또 한 번 또 오, 덴마크. 어마어마한 그 기록을 냈었고. 이변들이 좀 종종 일어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아시안컵에서 그러니까 유럽 무대 빅리그의 득점 톱 10에 드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팀은 아마 우리나라가 어유. 역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박지성 선수도 그런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안 되고 얼마나 부담을 떨쳐내느냐 그것만 잘 컨트롤이 되면 솔직히 전력 면에서는 전력이 너무 짱짱해요. 근데 아까 우리 잠깐 뭐 방송 중에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실력도 물론 실력이죠. 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성공에는 운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뭐 조규성 선수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나왔었나요? 아무튼 네네. 그 운이 우리에게 오느냐. 근데 그 운을 갖고 오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여기서 오는 거라서 결국 운도 실력 있는 네. 선수한테 가는 거니까 팀한테 가는 거니까 이제 실력이 어느 레벨이 돼야지 운이 전혀 실력 없는데 운만 갖고 될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일본과 우리가 전력이 엇비슷하다고 봤을 때 약간의 운이 좀 더 따라준다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일본은 워낙 유럽파들이 많고 또 유럽에서 다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로만 이 구성이 되는 팀이니까. 약간 서브 선수들까지도 평준화가 좀 실력이 상향되어지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대회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네, 좋죠. 좋죠. 뭐 유럽, 좋죠. 뭐 독일도 잡고, 뭐 독일을 4대1로 꺾었으니까. 튀르키예도 잡고 지금 A 매치 9연승이에요. A 매치 9연승하는 동안 36골을 넣었더라고요. 일본이. 그러니까 조직력이 또 워낙 경기당 차면- 4골을 넣은 거예요. 차면 그냥 골이네요. 네, 그 조직력이 워낙 좋아서 팀 플레이로 만들어지는 골들이 워낙 또 굉장히 많고. 부담스럽죠. 근데 결승 결승. 설 연휴 앞두고 한일전 와 그리고 사실 일본이랑 붙었을 때 이렇게 진짜 전력 모든 선수를 다 끌고 짱짱하게 네, 다이다이 그렇게 붙은 적이 2011년 아시안컵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거의. 근데 되게- 기억에 안 날 정도로 되게 옛날이라서. 2011년 아시안컵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두고두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그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박지성, 이영표 이런 선수들을 조별리그에 다 쓰게 하면서 좀 결국에 힘을 써야 할 8사 결승에서 조금 힘이 빠진 부분이 조금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박지성 선수도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인데 박지성, 이영표가 다 키커에서 빠졌어요. 결국에 2대2 만들어가지고 그 승부 차이까지 간 다음에 어린 선수들이 다 찼거든요. 그렇죠. 1, 2, 3번 키커가 다 실패를 했어요. 그 부담감 때문에. 슈틸리케였죠 이때. 왜 어린 2011 아니요, 선수들 2011년은 조광래 11년, 감독. 왜 어린 11년. 선수들을 차게 했죠? 그 중요한 2015년 생각하고 지금 들었어요. 네, 2011년에 일단은 뭐 그 선수들이 준비를 열심히 해온 거는 사실이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네, 아무튼 그거는 실책이라고 봐요. 2011년에 일본한테 지금 2대2에서 지금 승부차기를 중결승에서. 가서 준결승에서 1, 2, 3번 키커가 다 놓칩니다. 다 젊은 선수들이 그 나와서. 근데 압박감이 사실 그때 상당한데. 그 연장 후반에 너무 극적인 그 극장골. 예. 황정원 황정 선수. 선수. 그걸로 이제 연장까지 끌고 가면서 이거 기세 왔다 음. 싶었는데 무너졌고. 늘 아시안컵 그런 아쉬운 순간이 남는 것 같아요. 2015년이 많이 아쉬웠죠. 15년. 2015년도. 호주가 근데 호주. 그때 워낙 셌어요. 그때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극장골 넣으면서 와 이거 연장감 연장전은 우리의 기세겠다 했는데 호주가 셌죠 이때. 그때 호주가 감독이 셌어요. 또 포스트코글로 감독. 손흥민이 아직 베스트 완전한 전성기를 맞기 직전 그렇죠. 그 차두리의 전성기 같은 마지막 경기였고요. 그렇죠. 2019년은 너무 허무했고 그렇죠. 8강에서 2019년이 슈틸리케 아니 벤투 감독. 벤투였군요. 벤투가 아 이때 벤투였군요. 사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죠. 그게 짧긴 했죠. 벤투 네. 짧았죠. 그것도 그랬고 옛날 이제 얘기 같아. 이 시즌에 결국에 그 아시안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차출이 늦게 됐고요. 3차전을 앞두고 이때가 그 된 소리아노 거죠. 얘기했던 그때인가요? 그렇죠. 카타르한테 졌죠. 카타르가 또 굉장히 잘했죠 이때. 그때 우승했죠. 그때 득점왕했던 그 선수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예. 9골 넣고 귀화시킨 선수 있잖아요. 네. 키 크고 그 선수가 안 보여.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여러모로 이번 아시안컵은 그래서 저는 카타르가 월드컵 때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환경이 좋습니다. 카타르도 지금 좀 아주 좋아졌어요? 안 좋고요. 아니 안 좋죠. 안 좋고요. 중동 팀들이 월드컵에서 지금 다안 그렇게 좋아요. 허망하게 무너질지 몰랐어요. 카타르가. 그러니까 개최국.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좀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은 일단은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그래서 팀을 월드컵 다음에 열리기 때문에 네. 항상 월드컵 끝나면 우린 감독이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팀을 너무 많이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 새로운 감독이. 근데 이번에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팀을 그렇게 많이 바꾸지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뭐 네. 연장선상이죠. 클린스만 네. 감독이 좀 바뀌고 있죠. 네.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할 만한 거는 사실 이강인 선수 정도가 이제 주축으로 주축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뛰던 월드컵보다 성장했죠. 황희찬도 그렇고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재도 일단 그렇고. 기대가 굉장히 크고 중동 국가들한테 이상하게 덜미를 잡혔었거든요. 그 뭐 이란, 사우디, 또 이란 또 예, 뭐 이런 경우가 또란. 있었는데 지금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이 팀들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때다. 때는 왔는데 이제 그게 운을 얼마나 잘 진짜 갖고 올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띄엄띄엄 잡았지? 이번에 또 감독들이 벤투 감독이 아랍에미리트 네. 감독으로 출전을 하고 그 다음에 투르시에 감독은 베트남 감독으로 일본 감독이었던 사실 일본이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보다 한 3년 정도 일찍 필립 트루시에 감독을 외국인 감독을 처음으로 영입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죠. 그래갖고 이때 트루시에 감독이 청소년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그 A 대표팀을 모두 맡았어요. 근데 A 대표팀 그 청소년 대표팀이 99년 나이지리아 청소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합니다. 아시아 국가가 준우승한 게 처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에 4강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일본은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지금 어떡하냐. 그때 허정무 감독 시절이거든요. 아시안컵 그때 4강인가 8강에서 떨어지고 막 계속 분위기 안 좋을 때 빨리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자. 이 투르시에 감독 때문에 피싱크 감독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큰 자극이 됐고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야, 그 일본은 16강 가는데 우리 떨어지면 이거 무슨 망신이냐 이런 얘기들이 축구인들 사이에서 나오게 만들었던 감독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박항서 감독 후임으로 트루시 감독이 나오게 되고 대부분 이제 외국인 감독으로 다 출전을 하게 되네요. 우리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님 계시고 신태용 감독이 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의 김판공 김판공 감독님 감독 계시고 이번 조별리그에서 붙죠. 네. 우리나라랑. 빅매치들이 많네요. 네. 이런 관전 포인트들도 많고 좀 여러모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뭐 이산저산 아주 많이 갔다 왔어요. 거의 뭐 공정이란 무엇인가? 책 제목이 돈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데리고 와도 우리가 다 압도할 수 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